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가격이 또 찔끔 올랐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찔끔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에 뭐 내가 트레이딩 능력이 있다, 뭐 수익 관점 매매를 잘한다, 뭐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생활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일회 일비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불장이 오기 전까지. 그게 다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에너지 소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뭐 경제에 관해서 뭐 양적 완화라든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뭐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것에 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코인 뉴스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코인 뉴스 이런 것만 위주로 보시면 되죠. 직접 어플리케이션 까셔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를 저는 압축해서 그냥 영상에 담을 뿐이에요. 제가 뭐 이거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뭐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뭐 같이 이제 같이 나아가는 발걸음, 같이 뭐 신문 기사를 읽는 그런 기분 이런 마음으로 아마 보시면서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퇴근하실 때는 또 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보시면 되고 그러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ADP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실업률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7월에 3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 근데 이게 뭐냐면 2월 이후 최저치다. 예. 근데 이게 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럴까요? 일자리가 추가됐더라도 많이 상승을 못했다.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양적 완화 막 돈 뿌리기 사진을 상징해서 누군가가 이제 트윗에 올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산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 지어서 뉴스와 뉴스를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결론안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FED 의원이 또 이제 한마디를 하거든요. 테이퍼링에 관해서.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른 의원인 분인데 여기 보면 올해 후반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바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원이 또 다른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거든요. 아마 그 견해가 아마 사실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실업률이 이제 뭐 부정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이래요. 상황이. 자, 이건 오늘 아침에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빨간불이 보이죠? 빨간불이 보인다는 얘기는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일단 뭐 나스닥은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달러 인덱스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 0.24% 정도. 당연히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풀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뭐 달러 인덱스에 관한 게 좀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중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겠죠. 나중 가서 지금 현재는 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FED의 클라리아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을 위한 연준의 조건이 2022년 말까지 충족될 수가 있다. 자, 2022년 말까지 충족될 수 있다는 얘기는 2022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고,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2021년 말기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2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가 여기 해석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해석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 경제가 2023년 초까지 금리 인상을 보증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2023년 초까지 경제가 뭐 괜찮아질 거야. 뭐 그걸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지 섣부른 상황에서 지금 어쭙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다면 과연 이 팬데믹 사태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꽁꽁 묶여 있고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망하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면 폭도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은행들에서 그렇게 손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여기 백신 뭐 입원자에 관해서 코비드 입원자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뉴 레코드, 그러니까 신기록을 달성했다. 12,408명의 새로운 입원 환자가 늘어났다. 보통 미국 시민들이 많이 그 연휴를 가는데 휴가를 가는데 플로리다 쪽으로 많이 간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제주도 정도 되는 데니까. 근데 당연히 피해서 간 거거든요. 뉴욕이라든가 뭐 LA라든가 뭐 어떤 도시를 피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여기 가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당연히 휴가를 즐기니까 이런 사태가 발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휴가 시즌이 채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기록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제로 해치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한마디 이제 던지는데, 증가된 델타 조치로 인해 뉴욕 오토쇼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체 잠금. 그래서 전체적인 락다운이 지금 당장 시행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네요. 오토쇼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각국으로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이 오토쇼가 매년마다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엑스에서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어쨌건 이게 취소될 정도면은 이미 중앙 정부에선 결단을 내렸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결단을 내렸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간간히 이제 트윗을 날리는데 저도 이제 눈에 띌 때만 보거든요. 저도 뭐 XRP 투자자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 뉴스, 뭐 소송이 뭐 연기됐네, 어쨌네, 저쨌네. 제가 이것에 관해서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결정적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까지는 대중들한테 이제 혼선을 주기 위해서 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쇼를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쇼가 끝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뿐이지, 결국엔 이 쇼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를 던져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018년 빌 힐만은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은 이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전에 힐만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의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거나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법정에 서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시장은 어떻게 명확해야 합니까? 지금 모호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뭘 보고 확신해서 우리는 XRP에 투자를 하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그 확신은 각자 개개인이 퍼즐을 맞춰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서 홀딩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목표가까지. 저는 목표가가 1차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전체 중에 XRP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50%를 파는 시점이 4,800원에서 5,000원 사이예요. 뭐 그 구간까지 안 오면 저는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뭐 나머지는 뭐 끌고 가든 아니면 봐서 뭐 그때쯤 가서 전체를 다 팔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모호한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규제안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호하니까 투자하는 거지,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누구나가 다 규제안도 나왔고 뭐 세금 비율에 관해서 나왔고 세금 언제부터 매긴다, 이게 나오면 지금의 가격이 아니죠. 누구나가 다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의 가격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은 뭐 짜잘짜잘하게 하루하루 가격에 막 부안해동하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대 자산 운용사나 대기업들은 여기 피델리티도 보세요. 7.4%의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 중에 마라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디지털 홀딩스의 어떤 그 자산의 규모, 펀드에 관해서 7.4%를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마라톤이 3만 개인가 넘는 그 비트메인에서 신용채굴기를 이번에 이제 개발해서 시판하는데 그게 그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연 피델리티는 왜 여기다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마라톤은 왜 3만 대가 넘는 신형 채굴기를 매수를 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거대한 포텐셜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글로벌 ETF 책임자로 금융업계 베테랑 임명을 했다. 그래서 뭐 ETF 전담하는 어떤 그 전문가가 새롭게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레이스케일 ETF에 대한 뭐 세게 승인이 임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크립토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ETF에 대한 승인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근데 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비트코인 ETF하고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말고 많은 어떤 그 투자회사들이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ETF 신청을 했어요. 그게 다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 연기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은 경쟁 ETF 중 어느 것이 시장에 가장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트러스트 상품 중에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만 주기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보고 회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GBTC가 이미 돼 있고 이더리움도 돼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보기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도 추가돼서 지금 정보 제공하는 걸로 예전에 제가 본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부 다 ETF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토리를 깔고 인덱스를 만들고 그 인덱스의 어떤 그 히스토리가 쌓이고 쌓여야 ETF라는 어떤 그 제도권 수용에 관한 결정적인 어떤 그쪽 승인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인덱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 자료 플랫폼에 관해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고 향후에 주식시장하고 연결되는 거.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마 업비트도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트러스트 상품 중에 일단은 아마 ETF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됐던 비트코인 캐시가 됐건 먼저 되건 선후의 차이지 그렇게 되고 라이트코인도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부터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견해가 되게 틀리지만 이 트러스 상품 중에 OTC 심벌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장외거래 시장에서 운영되는 것들 요게 요 표시가 있는 거는 또 GDLC하고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대충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 이것도 뭐 호재 뉴스일 수도 있나? 근데 요즘 들어서 로스차일드 인베스먼트 트러스트는 리버티 시티 벤처스와 제휴하여 암호화 자산 투자 플랫폼인 아스펜 디지털을 880만 달러를 자금 조달 라운드로 주도를 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또 여기 껴있네요. 자, 어쨌건 계속해서 자금줄은 들어오고 이게 아마 호재 뉴스 중에 호재 뉴스일 수가 있는데 구글에서는 원래는 이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광고를 금지를 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2018년도에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 먼저 한 사람들보다 구독자를 좀 빨리 막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딴 건 안 하고 이 광고도 한번 해볼까 막 이래서 구글사에 전화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 가상자산에 관한 광고는 금지다.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지금 올라가서 막 불법 거래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가상자산하고 관련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광고가 올라간 거지 구글에서 승인해 준 건 절대 아니에요. 발견하면 즉각 취소시켜버려요. 근데 구글에서 2018년에 암호화 관련 광고를 금지했지만 문이 열리고 있다. 회사는 이제 몇 가지 경계가 있지만 다국적 거인을 통해 암호화 관련 제품을 마케팅할 수가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구글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광고가 이제 승인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이랑 양적 완화랑 이제 같이
접목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을 부양하고 기업들이 부채를 통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 개입 덕분에 198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산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떨어졌대요. 근데 국가가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기업들이 부채를 통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 계속해서 찍어내는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대출을 내주고 수명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급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 기업들 다 부도나고 사람들은 다 파산해버려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존재하는 건 기업들이 있고 기업에서 세금을 빼서 쓸 수가 있고 기업에서 세금을 얻을 수가 있고 자 개인들도 자영업 시장이든 그게 뭐가 됐던 직업 시장이 됐건 영리 활동을 하니까 국가가 존속하는 거예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선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를 지금 시점에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라는 명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에서 백신 접종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CNN이나 뭐 CNBC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다른 도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LA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 백신 증명 자료가 있는 사람들만 식당이든 아니면 체육관이든 뭐 스포팅 뭐 이벤트가 있는 어떤 그런 뭐 실내 어떤 그런 거든 다 출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로 퍼질 거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결국 이 병은 사라질 거고 조만간에 사라질 거고 다시 예전과 같은 세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백신을 설상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델타를 넘어서 뭔가가 또 강력한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번복이 되겠죠.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다시 이게 아마 휩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이게 제가 그렇다고 코로나가 빨리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사실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고 그냥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뉴욕타임즈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이 인구의 최소 10%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코로나19 추가 예방 접종 중단을 촉구했다.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시거든요. WHO 의장이. 그러니까 돌파 감염을 대비해서 추가 백신 접종을 맞는 거는 중단시켜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못 맞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백신 접종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나오는데 그럼 돌파 감염 된 사람들은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CNBC에 이더리움 뭐 중요한 뭐 런던 하드포크인가 그게 아마 오늘 있을 거예요. 8월 5일 날이니까 업그레이드가 이번 주에 출시된다. 암호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호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CNBC에 뭐 비트코인이 어쨌다 저쨌다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더 디테일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도 CNBC에서. 이거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숫자 노름에 하루하루 뭐 조금 올라가면 뭐 이러고 조금 내려가면 뭐 예전에 베리실버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5년까지 지캐시는 25만 달러까지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코인도 간간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투자를 해놓고 내 목표 가격, 목표 기간은 안 보고
당장 엄청나게 크게 오를 것만 기대하는데 기대 심리에 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누군가를 블레임해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지쳐서 떨어져 나가다 보면 결국엔 2025년 결승점까지 골이 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거죠. 1000명이 톡방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톡방에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중간중간에 남을까요? 막판까지 그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두가 부자가 되면 자본주의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모두가 벤틀리를 타고 다녀. 그러면 벤틀리라는 그 차가 과연 선망의 대상이 될까요? 모두가 시그니엘에 살고 싶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되는 관리비를 내고 거기에 살고 싶어 해. 근데 모두가 다 시그니엘에 살면 시그니엘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그냥 평범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선 모두가 투자해도 모두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제 영상을 보고 멘탈 관리 하실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큰 흐름상에서 금리 인상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게 되고 지금 양적 완화는 뭐 때문에 또다시 발행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에요. 예, 좀 있으면 올림픽도 이제 조만간 끝나가게 됩니다. 휴가 시즌도 끝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